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이 10월 중순 이후일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었죠. 아침에 일찍 이제 베트남 전문 뉴스인 인사이드 비나에서 베트남 코로나19 백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인도서 품질 평가 앞에 보도는 이제 어제 인도와의 MOU 관련되는 기사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승인되었다. 요게 이제 지난 18일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왔던 기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3상 최종 결과가 나오는 4달 중순이면 10월 중순이죠. 10월 중순 이후이면 긴급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기사가 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이 당초는 이제 베트남 현지 언론도 지난주 이제 주말에 윤리위원회가 승인을 해서 빠르게 이제 한 3일 이내, 그러니까 수요일 이전에 자문위원회가 개최되고 늦어도 이번 주에 개최가 되면, 아직 주말이 남아 있으니까 자문위 개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최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최가 안 되었죠. 요런 상황에서 요런 기사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좀 해석할지 오늘 나왔던 베트남 현지 언론 기사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이제 인도에서 품질 평가 관련되는 부분, 이게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이 THSTI 이 연구소는 인도 과학기술부 산하의 이제 보건과학기술 중개 연구소인데요. 인도가 이제 글로벌 이제 백신 생산 6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죠. 그리고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인도 자체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외부 어떤 백신 관련되는 품질 테스트를 하는 상당히 좀 유명한 어떤 연구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평가 결과를 받아주면 이 나노코박스가 베트남 내에서 어떤 전염병 예방 통제 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진출한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WHO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염두에 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3상의 이제 나노코박스 백신 참여자의 혈액 단핵 세포 PMBC, 보통 이제 백신 개발할 때 여기를 좀 쓰는데요. 여기에서 면역원성 평가 테스트 TH1, TH2는 이제 그 도움 T세포 중에 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이제 중항체 관련되는 뭐 항체가라든지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T세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개의 어떤 테스트 샘플과 100개의 샘플을 보내서 최종 샘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한 달이 있다가 이제 테스트를 완료해서 결과를 나노젠에다가 보내겠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긴급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도 쓸 수 있고, 이제 WHO 관련되는 부분에도 자료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보건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난주 윤리위원회 의장이었던 뚜롱비에똥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코박스의 안전성, 면역원성은 뭐 충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 지금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자, 이번에 이제 이 MOU 관련되는 부분은 대면과 온라인으로 같이 좀 진행이 되었고, 4개월 동안에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양국이 요걸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나노젠 회사하고만 맺었다기보다는 이 모디 총리하고 인도의 이 파미지 총리가 7월 달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양국이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진 어떤 그 공약을 실현하기.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가 뭐 베트남의 초기에 힘들 때 뭐 산소 발생기 한 300개도 보내고, 뒤이어 베트남 인도가 좀 힘들 때 또 서로 보내고 했는데요. 그래서 향후 이제 베트남이 연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품질 평가 테스트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를 가장 먼저 MOU 대상으로 삼아서 협력하고 있다는 말은, 이런 부분들이 양국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1시 정도에 나왔는데 긴급 사용 승인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보건부는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시 28분에 나온 기사는 언제 왜 이러면서, 왜냐하면 9월 달에 베트남 국민들도 자국의 어떤 백신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가 높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기사의 제목이 나왔죠. 그래서 삼상제 중간 보고 승인 이후에 자문위로 넘어가서 보건부에서 이런 과정인데 안 됐으니까. 그래서 테스트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기사에 보면 3단계에서 안전성, 면역원성, 유효성을 평가할 데이터를 갖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변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구하고 평가한다. 여기 데이터도 좀 부족하다. 여기 이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호 데이터도 좀 부족하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그 이상하고 3회 초기 데이터 가지고 그 보호 효과가 90%라고 하는 게 일종의 외삽 형태거든요.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노코박스에서 이제 그 중화항체 관련되는 부분과 코로나를 앓고 난 사람의 어떤 그 혈청에서의 어떤 항체를 비교해 가지고 외삽 형태로 이제 했는데, 삼상에서는 보건부는 면역원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안전성 보호 효과 중간 평가가 나오면 승인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보호효과 중에서 전체 평가가 아니고요, 중간 평가입니다.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초기 한 100여 명 안팎의 그 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감염자 나왔던 데이터 가지고 중간 평가로 우리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도 6월 11일 날 삼상이 시작되었으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하면 대충 기간으로는 비슷한데 여기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한 달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야 승인을 해준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이제 승인 그 통과를 해줄 때 자문위원회가 들어와서 넘어갔습니다. 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날에 나왔고, 지금 이제 자문위가 개최되지 않았고 데이터가 아직 안 넘어간 상태다. 그러면 완전한 데이터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영업 이내에 백신 유통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했으니까, 지금 어떤 이번 주에 이제 자문회 개최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내용을 포함해서 다음 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만들려면 그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서 인도와의 MOU가 시간도 보면 거의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렇게 맞춰보면 이제 뭐 10월 중순 이후 요렇게 좀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문위가 이제 뭐 열려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 어떤 상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문위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급되지 않았을 때는 의약품청이 서면 통지를 하고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할 때는 기한이 뭐 36개월, 12개월짜리 관련해서 있는 상황이고, 추가 문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엔 한 2주 이내에 유통 등록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발급 기간은 20일 이내다. 근데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빨리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그래서 자문위가 이제 승인이 되면 보건부까지 이제 최종 승인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문위 의장인 르반 뚜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달에 이제 WHO의 어떤 그 기준들을 하면서 이제 그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좀 푸싱이 좀 들어간 것 같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우리 이제 보건부가 승인 관련된 여부는 우리가 결정한다. 근데 이제 WHO 전문가들이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제 WHO 관련되는 부분 승인까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기사 말미에 보면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도 더 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보호효과 관련되는 전체 데이터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거고, 이제 중간 평가 데이터가
나오는 걸 좀 기다리는 어떤 흐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밌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자문위가 언제 좀 개최되느냐, 자문위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저 데이터 두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면역원성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변이 관련되는 데이터도 뭐 추가적인 어떤 그 데이터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호효과 관련되는 부분 중간 데이터, 자, 이 부분들이 취합을 해서 넣어서 자문위를 할지, 아니면 지난주 토요일에 결정대로 일단 자문위를 열어서 또 그 사항을 논의할지,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는 일단 자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들도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크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면서 행보를 하면서 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계속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사항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계속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